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제가 핸들 만드는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어요. 이것도 있고, 이거는 이제 캘리백을 만들 때 많이들 쓰는 방식이고, 이것은 그 외에 이쪽에 탭이 달려있는 형태로 뭔가 장식을 쓸 때 만드는 방식인데, 가죽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에르메스의 버킨백이죠. 끝부분을 조금 달리하고 모양을 달리해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전체적인 것은 이 핸들 만드는 방식과 조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죽을 준비했는데 가죽은 총 2장을 준비했어요. 이거는 한 1.3 정도 되는 소가죽이고요. 그리고 0.7 정도 되는 가죽 한 장을 더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폭을 30mm 폭으로 길쭉하게 재단을 할 건데 붙여서 자를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재단을 해 볼게요. 지금 이 자의 폭이 30m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좀 더 크게 재단을 할 거고요. 어차피 이 길이를 전부 다 쓰진 않겠지만 이렇게 대충 잘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 장 잘라 볼게요. 이것도 소가죽이고요. 0.7 정도로 얇게 PR을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2장을 겹쳐서 붙일 겁니다. 물론 이 가운데 보강 테이프 처리를 해주는 경우들도 있긴 하는데 제가 이 안에 넣을 것이 이런 가죽 심지, 늘어나지 않는 가죽 심지이기 때문에 굳이 넣지는 않을 거고요. 만약에 이 정도 두께 되는 로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늘어남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심지를 쓰시는 경우에는 보강 테이프를 넣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가죽 심지를 쓸 거라서 이번에는 보강 테이프를 생략해 볼게요. 전체 본딩을 해볼 겁니다. 이렇게 2장을 붙여 놓은 상태에서 제가 원하는 폭 30mm 폭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재단을 할 겁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 자의 폭이 30mm이기 때문에 이 자의 폭대로 재단을 해 볼게요. 그리고 한쪽 끝 모서리를 이 템플릿대로 해서 이렇게 재단을 할 겁니다. 재단을 할 때는 그려놓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도안을 대놓고 재단을 하셔도 됩니다. 나머지 반대쪽도 재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나머지 반대쪽 같은 경우는 내가 하고 싶은 전체 길이에 맞추어서 그린 다음에 재단을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가방을 따로 만들고 있진 않고 샘플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굳이 길이가 중요하진 않은데 제일 쉽게 확인해 보시는 경우는 이렇게 얹어서 전체 길이를 도안이나 이런 부분에 살짝 데워 보시면은 조금 더 확인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임의의 길이로 해볼 거기 때문에 이 정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크리저 열선으로 전체 가이드라인을 그려주면 좋습니다. 물론 베지터블 가죽이나 스크래치가 잘 나는 가죽 같은 경우는 디바이더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런 데 쓰는 가죽 같은 경우는 이런 심지를 감싸야 되기 때문에 단단하고 힘 있는 가죽으로 만들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소프트한 가죽을 이렇게 싸서 만드는 방식을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디바이더로 스크래치가 잘 나지 않기 때문에 크리저 열선으로 한번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물론 크리저가 없더라도 그만큼 가늠하고 구멍을 뚫으시면 되기 때문에 크리저가 없다고 이 핸들 하는 방식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크리저로 열선을 전부 다 그었고요. 이쪽을 전부 다 쭉 먼저 다 뚫을 겁니다. 그런데 양쪽을 다 뚫진 않을 거고요. 먼저 이 한쪽만 끝에서 끝까지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이렇게 각이 져 있는 부분은 아직 치지 않고 이렇게 길쭉한 쪽 한쪽만 구멍을 뚫을 겁니다.
제가 이 한쪽만 구멍을 전부 다 뚫었는데 이 반대편을 뚫을 때는 이쪽에 몇 군데 체크 포인트를 해놓고 뚫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된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쪽 한쪽을 전부 다 뚫었다고 하고 이 반대쪽을 최대한 눈대중으로 맞춘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이 그리프를 겹쳐서 하다 보면 조금씩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만들고 싶은 것은 전부가 반 개씩 틀어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쪽에 있는 이 구멍이 반대편에 오게끔 대칭되는 점을 체크 포인트로 몇 군데 체크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수직으로 이렇게 보이는 자를 이용하고요. 여기 있는 구멍이 이 반대편에도 하나 있어야 된다는 의미로 이것과 같은 위치에 살짝 은펜으로 자국을 내놓습니다. 이 은색으로 되어 있는 점에는 구멍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표시인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을 수직을 맞춰놓고 여기 있는 것을 이쪽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몇 군데 체크를 해놓고 구멍을 뚫을 거고요. 이쪽에서 뚫다가 이 은색에 딱 겹쳐서 뚫고 쭉 가다가 조금 틀어져도 이 은색에서 맞춰서 뚫으면 이쪽 한쪽과 이 반대편 한쪽에 구멍을 맞추어서 뚫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딱 보시면 은색이 겹쳐지거든요. 그러면 나는 정확하게 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뚫어 나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양쪽 구멍을 전부 다 뚫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양쪽의 구멍 위치와 개수를 맞추어서 따로 뚫었고요.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쪽 부분에서 조금 날개같이 나와서 이 심지를 넣어 놓고 붙여 놓은 다음에 뚫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 방법도 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심플하게 어찌 보면 직관적인 방법으로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 점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게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조금씩은 스타일이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심지 같은 경우는 제가 주로 쓰는 세팅에서는 5.75mm 짜리 두께 정도의 가죽 심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제가 주로 많이 쓰는 세팅인데 겉가죽 1.3, 그리고 안쪽은 0.7, 그리고 30mm 폭, 그리고 이 심지 같은 경우는 한 5.7에서 5.8 정도 되는 두께의 가죽 심지, 이것을 만들어서 해보니까 좀 괜찮게 나오더라 라고 생각을 해서 저만의 세팅으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각자가 쓰는 가죽이나 아니면 심지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 삼아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심지 길이는 이쪽 이렇게 각이 져 있는 부분 끝에서부터 끝까지를 기준으로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잘라버릴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대로 본딩으로 살짝 고정시킨 다음에 말아서 해버리면 이쪽이 가죽 심지가 꽤나 두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경사지게 PR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끝이 매우 경사지게 스무스하게 얇게 해줬고요. 이쪽 한쪽을 본딩으로 살짝 해놓고 이 가운데도 본딩으로 해놓은 다음에 살짝 얹어서 고정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가끔 이 가죽 심지 중에서 이쪽에 가죽이 잘 묻지 않는 그런 가죽 심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사포로 살짝
이렇게 문질러서 갈아낸 다음에 본딩을 하시면 조금 더 낫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죽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딩해도 잘 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이 안쪽에 스크래치를 내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본딩한 것을 맞추어서 가운데다가 놓고 붙여줍니다. 이렇게 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내추럴 아이보리, 뭐 흰색이라고도 많이들 하는 어쨌든 내추럴 컬러의 색상을 가지고 바느질을 할 건데 이것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지를 결정을 해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끝에서부터 이렇게 바느질 되는 것을 원치는 않은 거죠. 이 정도쯤에서 바느질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샘플로 보여드리는 이 템플릿에 표시를 해놨어요. 저는 이 간격을 3.38짜리 그 간격의 그리프를 썼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보시면은 이 끝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하고 나서 이쪽부터 경계선이라고 표시하고 이 다음부터 구멍을 바느질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잡아놓고 표시를 살짝 하는 거죠. 이쪽 그리고 이쪽. 실은 3.38짜리 간격을 가지고 10번째에서 하거나 11번째에서 하거나 이것은 어찌 보면 그리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찌 보면 디테일 차이긴 한데 결국에는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고민해 보시면 어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게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됐든 내가 뭔가 모양을 만드는 포인트에서 표시해 놓고 여기서부터 바느질을 한다 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저는 제가 정한 이 위치에서부터 바느질을 할 건데 여기서부터 보면 이렇게 바느질이 될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제가 실은 다 세팅을 해놨고요. 제가 지금 표시한 쪽이 이쪽입니다. 그리고 이 선을 기준으로 앞뒤로 되어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 점을 제가 시작하고자 하는 그 점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제가 이 도안은 업로드 해둘 때는 조금 수정을 해 놓을 건데 그냥 심플하게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번째 구멍부터 같이 바느질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표시해 놓은 게 이쪽, 이 11번째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러면 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바로 앞에 있는 구멍부터 바느질을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부터 꽂아 넣어서 양쪽 길이를 맞춰 주시면 됩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이 이렇게 뚫고 나서 이렇게 와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새들 스티치 세 번째 영상으로 올려놓은 게 있어요. 양쪽에 구멍을 따로 뚫어 놓고 붙여서 양쪽을 사선으로 내는 그 바느질에 대해서 그것을 참고해 보시면 이 바느질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꽂아 넣어 놓고 양쪽 길이를 맞춰 주시고요. 이렇게 양쪽 길이를 맞춰 주시고 그 다음 구멍에 꽂아 넣어 놓고 이것도 구멍을 찾아서 이렇게 꽂아 넣어 놓고 당겨서 이쪽이 이렇게 비어 있게끔 만듭니다. 이렇게 비어 있게끔 만들어 놓고 이 실이 마저 들어와야 사선을 만들어 주거든요. 꽂아 넣어 놓고 구멍끼리 꽂아 넣어서 사선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약간 이 가운데서는 이렇게 비껴서 들어가는 느낌으로 바느질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올려놓은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당겨서 보시면 여기도 사선이고 이 반대편도 사선인데
당기는 방향이 이거는 이쪽으로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바느질을 해버리시면 돼요. 구멍과 구멍끼리 맞추어서 바느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영상을 찍느라 이게 방향이 익숙치 않아서 조금 헤맸었는데 어찌됐든 조금 익숙해지면 구멍끼리 바느질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방향을 양쪽이 사선이 나오게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으로 조금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양쪽의 구멍의 위치를 맞춰놨기 때문에 하시기가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넣고 구멍끼리 찾아서 넣어서 모양 만들어 놓고 이것도 마저 넣어서 이렇게 바느질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전부 다 완성을 했습니다. 이쪽 한쪽 끝에서부터 제가 원하는 위치까지 바느질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이 상태로 엣지코트까지 전부 다 마무리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위치, 뭐 앞판이면 앞판, 뒷판이면 뒷판, 혹은 옆판에 나머지 쪽을 고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그리 어렵진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원리 자체가 그리 어렵진 않은데 어떤 치수, 어떤 두께, 어떤 폭을 쓰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수치들은 참고 삼아서 내가 원하는 느낌으로 조금씩 바꾸어서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쪽 끝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크게 만들거나 그렇게 조금씩 변형을 해 보셔도 충분히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 해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디테일이 예쁘게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면 충분히 익숙해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감이 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